안녕하세요.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나서 인사를 드리려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위치한 한전 빛사랑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오늘이 토요일 오전인데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저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놀이 중심에 기반한 저탄소 녹색 성장 교육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뭐 너무 좀 거창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환경 교육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일 것 같아서 조금은 식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오늘 지금 기조강연에서 우리 김효진 발표자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고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많이 걱정을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김효진 발표자님께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조금 좀 짧게 줄이고 핵심만 좀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실제 이런 교육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교육이거든요. 저탄소 녹색 성장 교육 이름은 이렇게 지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 환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뭐 행동하는 실천가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어린이집 원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활동이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보러도 안 갔죠. 뭐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뭐 음식이나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배달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 배달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생활하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둘이 사는 이런 그 생활하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지금 시켜줘야 될까? 예, 그런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그 훌륭한 교육 환경을 마련을 해주고 또 교육 과정을 좀 내실화시키고 또 안전과 존중 교육을 실천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을 넘어서 좀 더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교육이 영유아 교육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심각하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적응해 갈 즈음 제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교육입니다. 우연하게 이렇게 학회에서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발표까지 하게 돼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좀 이야기를 좀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얘기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이긴 한데 요즘 교육계에서도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얘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최신작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2022년 7월 23일 날 태어난 아기는 2050년이면 30대가 된다. 이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님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1937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86세가 되셨어요. 86세가 되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투지폰을 사용을 하시면서 문자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받는 것만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제가 단축번호를 다 저장을 해놨어요. 자녀들의 단축번호를 다 저장을 해놨는데 그 번호만 누르십니다. 예. 근데 이 우리 어머님이 1937년에 태어나실 때 이 86년이 지난 지금 2022년에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을 거라는 예측을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긴장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오늘 태어나는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2050년이 아니라 2100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2019년까지는 이렇게 또 세상이 변할 줄 몰랐어요.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한 2년 반 사이에 이렇게 학회를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2년 반 지났는데 이미 우리는 이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게 됐어요. 아까 팬데믹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맞춤형 인간으로 또 계속 거듭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 짧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역량도 좋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어떻게 지켜줘야 될지, 이 미래 세대가 남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에 영유아 보육 과정에 어떻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까 해서 놀이 중심 교육을, 저탄소 녹색 성장 교육을 놀이 중심으로 좀 풀어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자, EBS 다큐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방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대혁명이라는 그 프로에서 이제 그 미래 사회는 로봇과 인간이 공생하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교육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세대에게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 아이들이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살아보지 못한 2030년, 50년, 100년, 아마 예전 같았으면은 2022년이라면 2030년을 이렇게 가깝게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기록을 하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2년 반 동안 너무 급변하는 그 세상을 보면서 앞으로 2030년도 그 변화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더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하고 결론을 냈는데요. 바로 배우는 법, 실패하는 법, 소통하는 법, 협업하는 법을 배우고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근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저희? 네. 그래서 미래 세대의 그 미래 인재의 역량은 크게 이렇게 창의적인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늘 배워왔던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놀이로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교육에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니까요. 저희 이제 2019년 누리과정이 개정이 됐고요. 2020년 표준보육과정 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사, 영유아의 미래 모습이겠죠.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런 어떤 인간상을 가지고 어떻게 펼쳐가라 그랬어요. 영유아는 즐겁게 놀이하면서 스스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영유아 중심으로 풀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연과 뭐 생명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갖추고 창조적인 사고로,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핵심 가치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 미래 인재에 대해서 강조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회가 지속이 되어야지만이 그 인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 없이 어떻게 인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주고 싶은 핵심 가치가 바로 이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거에 두고 또 이야기를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우리 영유아 교육에서는 우리 교육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정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 교육 기관의 책임자로서 그런 비전과 사회적인 책무성을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 경영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ESG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어찌됐건 영유아기는 인간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발표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유아기의 환경 감수성을 키워줘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환경교육 쓰레기 줍고 뭐 자원 분리수거 하는 걸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방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이에게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이게 생활의 변화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영유아나 교사,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아이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분위기가 바뀌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환경 문제를 보게 됐고 지구 온난화 그리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쉽게 풀어갈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발표를 위한 개발과 적용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저 우리 어린이집에서 다 하고 있고 유치원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나름대로 큰 가치 함께 하자는 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어떤 노력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자는 거 차원에서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탕세 중립 정책 이거는 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0이 되는 그 탄소 중립을 좀 달성해야 된다는 그 지구 국제사회에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통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기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 사회 전반에서 ESG 가치를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 교육의 필요성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가치 교육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가치 교육이고 미래 세대의 몫을 지켜줘야 될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환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실천 노력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 저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아까 그 노력에 전기차를 좀 사라 그랬는데 아직 전기 충전이 조금 시스템이 미흡하다 해서 제가 아직은 휘발유차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냥 무심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의 행동들을 보면서 이런 환경 친화적인 태도들을 영유아기 때부터 좀 형성시키는 것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좀 함께 해보자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보고요. 또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스스로 찾아보는데 그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영유아 교육기관, 영유아
교사, 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실천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놀이 중심의 기반안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한테는 지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까 또 발표자님께서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려고 보니 지식 교육 위주로 만들어져서 참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는 그 놀이 중심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놀이를 통한 교육을 어떻게 실천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우리가 놀이를 통한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상이 있었죠. 예, 창의적인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들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까요? 결국은 아이들만 교육을 해서는 실천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노력들을 해서 저희가 보시면은 교사협의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저희 실은 자체 그 팀명이 있습니다. TFT를 만들었는데 ESG 실천 전략팀이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교사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영화도 할 수 있어요. 영화도 할 수 있고 전 연령의 어린이집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을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학부모님들에 대해 께서 환경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그 실천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관심이 많고 그래서 부모 교사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원봉사로 자문위원을 좀 모집을 해가지고 자문위원 이촉을 해서 했더니 너무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1차 협의하고 2차, 3차까지 계속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씩만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이제 학부모 대표회의가 저희는 있습니다. 기관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학부모 대표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또 부모님들에게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생분해되는 비닐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지역사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위원으로 한전 직원들이나 저희 이제 운영하는 재단이나 이런 그 지역사회 위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함께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한전에서도 굉장히 놀라셨어요. 한전이 에너지 기업이긴 하나 또 이렇게 실천력 있게 진행할 줄은 몰랐는데 어린이집에서 먼저 앞서서 해주니 적극 돕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환경교육 분위기가 마련이 됐고 우리 아이들에게 변화가 같이 따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보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실천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림장에 매일매일 올려주세요. 저희 애들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많은 실천 노력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놀랍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또 얘기도 해주실 건데 막 쓰레기를 등하원 하는 길에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막 갑자기 분리수거는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 다 한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거 아이들이 밥을 잘 먹는데요.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했더니 집에서 밥을 이렇게 잘 먹는다고 아이들이 막 실천하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도 함께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저희가 정말 아이들도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스스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네. 저희 혼자만 할 수도 없고 나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나부터 실천하면서 함께 하다 보면 정말 사회적인 어떤 큰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현장 적용 사례 저희 주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일상생활 속 실천과 변화들을 중심으로 좀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정말 미래사회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나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물론 꽃길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왜? 당장 오늘 이후에 이 학기가 이루어지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길을 약속할 수 없지만 지구가족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미래와 미래 세대 목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이 영상을 조금 틀어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툰베리의 영상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2018년이었지만 이거는 1992년에 유엔에서 연설했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3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을 들으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연설을 들으시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유아 교사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가슴에 와닿는 그런 정말 놀라운 충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저에게 배정된 시간이 20분이라 자율적으로 네네네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30년이 지난 지금 2022년 7월 23일 우리 화케 워크숍에 참석한 우리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한 번쯤 이 소녀의 연설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내가 앞으로 영유아 교육 전문가로서 우리 어린이집, 우리 유치원에 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교육을 이끌어 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